안녕하세요. 청춘공감 여러분. 저는 차윤환이라고 합니다. 인생 2막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올해 인생 2막에 이제 50을 맞이했습니다. 50이 되고 나니까 그냥 뭐 여러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인생 2막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식품과 관련돼서 그런 접근들을 몇 가지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100세 시대 행복과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50이라는 그 100세 시대라고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자, 100세 시대 그러니까 한 50 왔으면 이제는 한 절반 정도 왔고 인생이 2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100세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가별 기대 수명 비교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나라들을 쭉 찾아봤어요. 자, 2014년에 대한민국은요, 11위. 전체 평균 남녀 82.3세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1위면은 괜찮죠? 저 정도면. 1위는 우리 옆 나라인 일본 83.7세인데 한 1.4년 정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역전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100세라고 하는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10년, 뭐 한 17년 요 정도 남겨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동안 우리가 한 뭐 50년 동안 이렇게 평균 수명들이 쭉 올라왔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처럼 이제 인생 2막 한 50대 넘은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과거에 장수만세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있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장수하신 분들이 TV에 나오시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 80살 이렇게 사시면 어르신 정말 장수하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혼자 나오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일가족이 다 나오면은 좀 빠른 분들은 증손자까지도 보고 나오셨습니다. 그게 불과 한 40년 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장수하셨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나이를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대인 분들은요. 100살까지는 그냥 살 거다라는 쪽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세상이죠. 결과적으로 100세를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100세 시대입니다. 자, 100세라고 하는 나이가 어떨까요? 라고 보면은요. 동물들 중에서요. 좀 오래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북이면요.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랬죠? 십장생이라고 했어요. 좀 발음을 잘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자, 10개의 오래 살아가는 영물들. 그런데 그중에 거북이가 한 100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거북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놓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동물 중에서 정말 오래 사는 애들 보면은요. 어떤 애들이냐? 여기 보면 코끼리 거북이 있어요. 코끼리 거북이 정도가 한 150년 사니까 우리가 일단 100세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50세대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는 오래 사는 동물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 오래 사는 거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또 욕심을 부리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봤을 때 건강은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 건강.
두 번째가 정신적 안정,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골고루 확보가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그다음에 폭우,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2020년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이럴 경우에 뭐가 안 됩니까? 사회적 평화, 지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잘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여기서 국가적, 사회적 평화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신체적 건강하고 정신적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이에요. 먼저 제가 이제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과 건강에서 행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행복하세요? 야, 이게 행복이 뭔 줄 알아야.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해요. 어디까지가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행복이 아닌지 이런 거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참 저는 싫어하는 단어인데 그래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의 부제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불렀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와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 사진 어떻습니까? 좋죠? 예. 지평, 수평선, 에메랄드 빛 바다, 그리고 맑은 하늘, 구름도 있고요.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가고 싶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못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사진만 봐도요. 그리고 또 이제 SNS 보면은 옛날에 갔던 사진들 정리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멋진 이 사진,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네, 이 사진의 제목. 이 사진의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입니다. 예. 요 옆에 보시면요, 요거 있죠, 요거. 옆에 오두막 같이 있는 거. 요게 화장실이에요. 뭐냐? 이 난간 같은 걸 타고요, 저기 지푸라기로 쌓이는 곳에 가가지고요, 자세를 딱 찾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밑에 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저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또는 다른 해양 생물체들이 먹이로 살게 됩니다. 흡사,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제주도 지역에 가면 똥돼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저와 비슷한 구조의 화장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냥 사진만 놓고 봤을 때 행복했는데 갑자기 저는 화장실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더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뻔한 사진이 아닌 뭔가 좀 재밌는 사진이 됐거든요. 자, 다음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행복하지 않으세요? 음식을 시켰는데 서비스로 나왔어요. 계란말이. 행복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다음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행복하죠? 이런 거. 자, 이게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도 오늘 비슷한 슈트를 입었는데,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히어로물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아이언맨은 뭔가 좀 태가 다르죠? 태가. 벌써 태가 달라요. 자, 이게 뭐냐? 미국의 40대 평균 남성 사이즈로 만든 아이언맨 슈트예요. 이쪽은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건 20대 몸매 같은 거고, 저게 40대. 실제로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나이가 40대로 나오거든요. 40대의 몸은 저런 몸이 아니죠. 이런 몸이에요. 이게 미국의 일반적 몸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좀 느껴요. 말씀드렸죠. 저는 행복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막연함 속에서 어떤 걸 찾을 수 있냐? 그렇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좀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뭐예요? 이제 스카치 위스키, 양주, 종류별로 쫙 12년, 15년, 18년까지 쫙 있으면 물론 30년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있으면 어때요? 좀 행복해지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표현이 저 스카치 위스키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반적으로요, 스카치 위스키를요, 12년 숙성했다, 15년 숙성했다, 30년 숙성했다. 얘를 어디다 놓고 숙성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크통, 나무통, 통나무통에다 넣고 일반적으로 숙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나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금속통과 플라스틱통하고 다르게요. 나무의 결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나면 2.5% 정도의 술들이 휘발돼서 없어집니다. 즉 내가 가득 채워놨는데 정말 엄청 꽉 채워놨는데 1년이 지나면 2.5%가 줄어요. 1년이 또 지나면 2.5%가 또 줄죠. 1년이 또 지나면 2.5%가 줄어요. 자, 그러면 조금 산술적 계산을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10년이 지났다 25% 가까이가 줄고요. 20년이 지났다 50% 줄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한 35%, 30% 뭐 이런 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없어집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1년마다 2.5%씩 줄어드는 그것. 우린 일반적으로 이거를 손실이라고 부를 거예요. 로스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자, 그럼 손실봤다. 손실이야. 줄어드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엔젤스 쉐어. 천사의 몫이라고 부릅니다. 즉 뭐냐? 2.5%는 천사가 와서 가져가는 거야. 사람에게 갖고 있는 몫이 아니라 그 훌륭한 술을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한테 줘야 되는 몫이라는 거죠. 흡사 과거에 우리가 성묘를 가면은 산신령한테 준다고 이렇게 술을 해서 이렇게 버리는 거와 같은 그런 마인드하고 좀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로스, 손실이 아니라 천사의 몫이라는 거. 참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식품과 관련된 가장 멋있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명태예요. 명태 뭔지 아시죠? 인생 2막이 되면은요, 저 명태를요, 명퇴로 읽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싫잖아요, 명퇴. 자, 그런데 이제 명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명태예요. 자, 명태가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차윤환이라는 사람이 저걸 아름답다고 얘기할까? 엔젤스 쉐어, 천사의 목. 이런 건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명태, 물고기 이름인데? 이런 거죠. 자, 명태라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명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요, 집 나갔어요. 네, 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 가출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태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전부터 명태가 안 잡히는 걸 알고 우리나라 수산자원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치어들을 갖다 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잡히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억 속의 명태, 옛날에 그 리어커라고 하죠. 손술에 이렇게 그 생선 파는 아저씨들이, 생선 장사 아저씨들이 다니면서 명태요, 고등어요 이렇게 팔고 했던, 그러면 엄마가 나가서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와가지고 끓여줬던 그 동태찌개, 그 다음에 생태찌개, 그것들을 만드는 명태는 이제 한국에서 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자,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이에요. 생태탕 금지 처분. 이걸 보고요. 야, 그러면 생태탕을 앞으로 못 먹는다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격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떠냐? 국내에서요. 명태를 잡아갖고 잡는 사람은 당연히 벌금이고요.
그 국내에서 잡은 생태를 갖고 생태탕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 2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국내산 명태라는 걸 빼고 그냥 생태탕만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생태탕을 못 먹게 하는 걸로 보게 된 거죠. 자, 얼마나 국내산에서 국내산 명태가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정책까지도 정부가 내놨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명태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이 정도면은요, 이제 국내산 명태는요, 천연기념물과 동급이라고 좀 봐요. 천연기념물 아시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안 잡히고 이 정도로 지금 정책을 피운다는 얘기는 그냥 국내산 명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집 나간 애가 또 있습니다. 가출한 애가. 얘예요. 얘는요. 생긴 게 벌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입니다. 보고. 옆에 노란 줄이 쫙 가 있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황복이에요. 자, 황복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바다에 나가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우리나라 강을 따라서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치 연어처럼 올라와서 알을 낳고 다시 가요. 그럼 그 알이 부화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금강 지역, 뭐 이쪽에서는요. 봄만 되면 이 황복들이 올라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꽉꽉꽉꽉꽉 하면서 짖는데 그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황태복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올 7월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입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가요. 28일 부산 다대포 인근 낙동강에서요. 황복 10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안 잡혀요. 이제.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황복을 우리 강에서 만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었던 너무나 친근했던 그 명태와 황복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명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한자를 잘 모르지만 명태, 밝을 명자에 클 태자, 이게 그냥 모르긴 몰라도요. 굉장히 멋진 이름 같지 않으세요? 밝음, 환함이 점점 커져가는 뜻이에요. 명태라는 의미가. 아니, 일개 생선의 이름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명태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명태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마필기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책을 보면은 명천에 사는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잡아서 이것을 명태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재 개그라고 이제 요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명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던 거와 이마필기와의 그 사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명태란 이름을 가지고 개그를 만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요즘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보세요. 원산을 지나다가 이 물고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오강에 쌓인 뗄나무처럼 많이 쌓여 있었다. 자, 뭐냐? 조선시대의 명태는 원산 지역, 우리보다 북쪽이죠. 이쪽에 엄청나게 쌓아놓고 먹었던 그런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 이름들을 보시면요. 치자 돌림 있죠. 참치, 꽁치, 멸치, 갈치. 그렇죠? 아니면 어자 돌림이에요. 고등어, 광어, 농어, 장어. 그런데 명태는 명태입니다. 태자로 끝나요. 이분이요. 주원장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분인데 원나라를 멸하고 명나라를 세운 최초의 황제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나라를 세운 태조니까 뭐예요? 명태조. 명태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명태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문서에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명태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효종 3년 1652년에 나와요. 승정원 기록에 강원도에서 대구알젓 대신 명태알젓이 왔으니 해당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드디어 명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명나라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외교적 문제가 생길 그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명태라는 기록들이, 명태라는 용어가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자, 명태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조선시대 때 명나라와 외교적 분쟁을 일으켰을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명태를 명태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같은 듯 다른 차이인데 이게 뭐냐? 자, 옆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요. 어때요, 사진이? 아, 저쪽 뭐 유럽 느낌. 가로등, 밤에 불을 켜죠. 유럽 사람들도 밤에는 불을 켰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켜져 있어요? 전기로 켜겠죠. 전기 전에는 뭐로 켰습니까? 가스등을 켰을 거예요. 가스등이 공급되기 전에는 뭐로 켰을까요? 유럽의 밤에. 네, 고래의 기름으로 켰죠. 유럽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키워야 되는 불을 고래를 잡아서 고래의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키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래가 그 시기에 죽었죠.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명태의 내장에서 뽑아낸 기름을 가지고 불을 핍니다. 우리가 흔히 호롱불이라고 하던 거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원산 지역에 가면 뗄나무처럼 쌓여 있었다. 자, 그 뗄나무처럼 쌓여 있는 항구 옆에는요, 가마솥에 물을 펄펄펄 끓이면서 명태의 내장을 꺼내갖고 그 내장에서 기름을 얻어냈고 그 기름을 갖고 서민들은 불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은 그 물고기, 저녁에 밝음을 주는 물고기의 이름을 명태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진 이름을 그냥 작은 존재한테 준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명태란 이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요, 아, 명태란 이름은 없잖아요. 태자로 끝나는 물고기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태자로 끝나는 물고기가 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양태라는 게 있습니다. 어질양의 클태자예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물고기겠어요? 아니, 물고기가 어질어. 어진 마음이 점점 커져가. 자, 우리가 언제 어질다 그러죠? 예, 언제 어질다고 하냐면요, 바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때 어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양태를 딱 보면은요, 산란기인 5월에서 7월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며 이때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도 좋다. 자, 5월에서 7월은 뭐죠? 우리가 옛날에 따지면은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는 그때 맛있게 막 잡혀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질죠. 그래서 저 물고기는 양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너무나 사사로운 그런 거에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100년이 걸려요. 어떤 한 가지의 식재료가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그것들을 보관하고 그것들을 유통하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10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고 그 아름다운 건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풍경을 보면 저희가 행복한 거죠. 자, 인생의 2막을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소소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소소한 아름다움에서 올 수 있는 행복, 그런데 그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